엘다바 프로젝트가 다른 큰 프로젝트, 주기기를 포함한 프로젝트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한 이후에 13년 만에 이집트에 원전을 수출하는 그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재훈 사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단히 극적인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집트 원전 사업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상당히 진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뭐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원전 수주를 못한 채로 많은 세월이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 특히 이제 원자력 생태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고 네. 또 우리 원전의 그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도 국내외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의 유명한 회사들, 웨스팅하우스라든지 프라마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꼭 원전 전체가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네. 팔 수 있는 걸 많이 팔러다니는 게 확인이 돼서 그럼 우리도 신규 원전은 신규 원전대로 추진하되 일정 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려보자 이런 각오하에 끊임없이 두드렸죠. 그렇게 해서 건진 것이 이제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고요. 처음에는 러시아의 로사톰도 우리한테 얘기는 해봤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상태는 아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집트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집트도 의문을 제기했다는 건 어떤 의문을 제기했다는 겁니까? 로사톰이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데 러시아가? 예, 러시아가? 예, 전체 총괄하는데 왜 또 한국에 한국 수력 원자력이 여기 들어오는 예. 그다음에 자기들하고 직접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날아가서 설명을 하고 또 이집트의 여러 가지 유수의 업체들하고 공동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또 MOU를 하면서 하나하나 업체들을 만나가고 그 업체들이 이집트 원자력청을 또 설득을 하고 로사톰은 우리가 또 설득을 하고 예. 그래서 우리하고 결국 로사톰과 이집트 이 3자가 다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저희가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아, 처음에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듯한 그런데 우리 한수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단독 협상 대상자가 됐다는 거는 러시아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 말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2017년에 예. 러시아가 엘다바 프로젝트의 1, 2, 3, 4호기를 수주를 했습니다. 예. 수주를 했는데 본인들이 다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일정 부분을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네, 1, 2, 3, 4, 5기 상당히 많은 예, 원전을 지어야 하는데 예, 일정 부분을 다른 파트너를 찾는데 이게 UAE의 바라카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파를 냈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뭐 간절함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온갖 열과 성을 다하면서 예. 이제 실력을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UAE에서의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코에서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친절하게 설명을 했고, 그랬더니 이집트가 자기들은 파트너가 로사톰인데 왜 일정 부분이라도 한손이 들어오느냐. 네. 오히려 이집트 업체들을 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것이었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사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끊임없이 사실은 논란이 됐던 게 문재인 정부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원대한 목표, 전 지구적인 목표를 향해서 일단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탈원전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분명한 기조는 어쨌든 원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지는 않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세계적인데 우리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원전을 뭐 짓지 않는다고 하니 그러면 이거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원전 기술을 좀 필요로 할 텐데 이거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또 이렇게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외국의 단독 사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약간 갸웃하지 않을까? 우리 정부는 탈원전이라고 하는데 한수원은 또 다른 나라의 원전 사업을 수주했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사실 사장님 이런 질문 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서 저도 좀 궁금하고 해서. 예. 저희는 정책에 대해서는 성립된 정책은 받아들입니다. 네. 그게 공기업이고요. 이 정책에서도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의 신규원전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수출에 대해서는 공란 내지는 정부에서 지지하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2018년부터 체코를 지금까지 5번을 다녀왔고요. 이집트도 2번, 예. 그다음에 뭐 폴란드도 2번, 그다음에 터키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보고 있고요. 이 3가지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신규 원전을 우리가 통째로 하는 거. UA 같은 예. 케이스죠. 예. 수십조가 걸려 있는. 예. 두 번째는 중간 레벨이고 한 5년 정도 걸리는 건데 신규 원전의 일부분을 저희가 따오는 겁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예. 로사tom 프로젝트가 수조 원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3번째는 운영과 보수에 관한 건데 이거는 중수로든 러시아 노영이든 경수로든 마찬가지고 이건 몇 천억짜리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개를 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체코도 다녀오시고 이집트도 다녀오셨는데 혹시 그 나라의 이제 협상 대상자들이 아니 사장님, 한국 정부는 원전,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적이라는 거 우리도 알고 있고 예. 한수원이 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정부는 원전을 안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다가는 수출을 해도 한국 정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또 장려했다고 문재인 정부가. 그런 식의 어떤 질문 같은 건 안 받아보셨어요? 해외에 나가면 예. 2개의 부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실제로 이걸 발주하는 정부가 되거나 아니면 전력 당국이 되겠죠. 이쪽에서는 3가지를 묻습니다. 네. 첫 번째, 공기를 지킬 수 있느냐.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약속된 지금. 기한을 네. 지켜낼 수 있느냐. 두 번째, 가장 경제적으로 중간에 예산 증액해달라는 거 없이 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이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는 자금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드론을 지원하는 게 될 예. 수도 있고 지난번 UA처럼 군사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3가지를 우리한테 어떻게 매력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느냐 이걸 물어보고요. 예. 어느 나라에 가든 오늘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예. 언론이 있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나 그건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이고 실제 발주청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아, 정책이 아니라 그 나라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하는데 문제 제기하죠. 그 나라의 이 발주하는 정부 부처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게 관심이 아닙니다. 자, 가능한 한 좀 돈 좀 비용 좀 적게 하면서 한국이 약속된 기한 안에 이걸 다 지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한테 또 다른 거 뭐 줄 수 패키지로, 있냐? 예, 뭘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이제 엄청난 협상력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예. 없지만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지. 1979년도에 드리마일 사건 이후에 미국이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80년대 초에 여러 가지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을 많이 배워왔어요. 그때 미국으로부터 미국 예, 회사로부터 예. 그때 우리가 미국한테 당신들이 이제 원전을 짓지 않기로 했으니 당신의 정책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한테 기술을 뭐 갖고 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국내 정치 상황과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영 간의 얘기가 중복이 되면서 좀 외국 정부의 입장과 관계없이 과도하게 이렇게 좀 노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실제 협상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요. 예. 그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던 게 수십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예. 그럴 때 제가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있어요. 저희가 뭐 그런 기사도 이제 보도자료 보고 쓰고 그랬는데 이 수십조 원이 어떻게 우리나라로 옵니까? 그게 한꺼번에 뭐 현금으로 지급할 리는 없을 거고. 네, 그것은 예. 아니고요. 예. 일단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 한전과 한수원이 이제 공동 예. 사업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익을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을 우리 한국의 건설회사들 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다음에 주기기 두산중공업이 거기에 원자로 전기발생기 이런 걸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건설도 거기서 그 돈을 받아오고 두산중공업도 납품해서 받아오고 예. 나중에 저희가 또 시운전을 해줍니다. 그럼 시운전은 일종의 용역이기 때문에 그 돈도 저희가 또 대가로 받아오고 예. 이게 단계적으로 받아오게 돼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집트의 저 수주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직 최종적인 건 예. 안 끝났는데 수조 원이 됩니다. 아,
한수원이 이거 계약 한번 따내면은 상당한 규모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 시공을 이제 우리 건설 회사가 나가서 하게 네. 되고요. 거기에 이 원자로 같은 핵심 기기는 아니지만 이걸 제외한 핵심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터빈 이하의 80여 개 건물과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들을 전부 또는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납품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 우리 원자력 업계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큰 기폭제가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장님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찾아주신 것은 이집트에서 한수원이 상당히 의미 있는 원전 건설 사업을 따냈습니다라는 예.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나오신 것 같고요. 예. 나오신 김에 앞으로 정부가 이제 임기가 끝나면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이고 한수원의 어떤 이 원전과 관련한 기조, 뭐 다음 정부가 돼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조가 있다면 그게 아마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제가 그 취임 초기부터 예. 2018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꾸 일부 언론에서는 말이 바뀐다고 하는데 신재생과 원자력은 같이 가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와 원전은 같이 가야 한다. 그것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근데 이 두 가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재생 에너지를 높이면 높일수록 비중을 그러면 이 간헐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저 원전, 안정화를 시켜줄 만한 원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아니고 제3의 에너지원이 또 필요해요. 네. 그걸 저희는 요새 수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이 수소를 어떻게 여하이 경제적으로 생산할 것인가 이게 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도 신재생 에너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원자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또 연구를 하고 예. 있는 것이고 실제 미국과 프랑스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이죠.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네. 양수. 그다음에 가운데 수소, 그다음에 제일 우측에 원자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한수원은 전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논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예. 될 거고요. 예.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의견이 한 군데로 모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수원 사장님과의 인터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중간 광고 여러분 잠깐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재훈 사장님이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들려드렸는데 네. 이게 혹시 한수원의 꿈과 연관지어서 좋아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나는 꿈이 있어요. 예. 이 코로나로 중소상인들, 상공인들, 또 전통시장의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빨리 코로나를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고요. 네. 또 에너지 빈곤층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예. 그분들이 좀 더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그리고 수력, 양수, 재생에너지 모든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미래의 우리 에너지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자기 마련이면 좋겠고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탄소 중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의 꿈이 정재훈 사장님의 꿈이 꼭 실현되는 그런 날. 그 꿈이 실현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좋은 날이 예. 되겠죠. 실현되기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소망하고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